응답자가 뭔가 참여하고 싶을 때 참여하고 그다음에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내가 50대인데 연령으로 20대라고 응답했을 때 그것을 걸러낼 수 없는 기계음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일방향이죠. 뭔가 궁금해도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런 게 이제 ARS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라고 할 수 없는 기본 조건, 제한점이 있습니다. 거짓 응답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사실은 제가 테스트를 보면 거짓 응답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거짓 응답을 하시는 분들을 빼고 통계를 돌리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돌린 것 큰 차이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ARS하고 전화 면접 조사 둘 다의 문제지 ARS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화 면접 여론조사라고 해서 이게 본원적인 어떤 한계가 없겠습니까? 있죠. 그리고 ARS 여론조사라고 해서 본원적인 한계가 있죠. 전화 면접 여론조사에서 뭐가 있느냐면 전화 면접원, 그러니까 조사원이 가령 사투리가 심하다거나 아니면 말투가 좀 뭐 이상하다거나 응답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안 맞는다거나 하는 면접원 바이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면접원에 의한 편향에 의해서 응답이 좀 거절된다거나 할 수도 있죠. 또는 면접원이 실수로 뭐 마킹을 잘못할 수도 있겠죠. 이걸 비피본 오차라고 하는데요. 조사가 끝나면 실제로 면접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거나 그러면 아예 문제가 있는 면접을 탈락시키기도 하고 또 재교육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면접원 간에 최대한 그런 차이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랑 잘 맞으면 저는 그게 이제 과학적이고 신뢰도가 높다고 보는데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은 지난 총선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실제 선거 결과랑 가까운 것들이 ARS 조사가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선거 결과는 여론 결과하고 같으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국민을 대표하게 조사해라라고 공직선거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결과와는 여론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투표장에 나온 사람들의 의견만 취합한 게 선거의 결과죠. 여론조사는 조사를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이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조사 대상으로 놓고 조사를 해라. 그러면 뭡니까?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 결과가 같다라는 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저는 면접조사도 차이 표심을 없애야 된다는 게 투표 의향을 물어봐서 투표할 사람들한테만 해야 돼요. 어차피 대선 투표율 외에 뭐 총선은 투표를 얼마 안 되잖아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투표 안 할 사람들 여론조사에서 발표하는 건 의미가 없고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조사는 못하게 돼 있어요. IVR이라고 얘기하는데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했었던 게 약간의 성공을 거뒀던 건 주 단위에서 특히 스윙 스테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할 때 샤이가 있을 때 샤이들이 사람한테는 말할 때 부끄러운데 기계는 말하기가 되게 편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더 잘 잡아낸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ARS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방법 중에 어떤 거를 사실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면접원 조사가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덜 노출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